영국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는 위풍당당 행진곡으로 유명하지만 그가 공들인 작품 중에서 관현악곡인 수수께끼 변주곡이라는 곡도 중요한 작품입니다. 제목에 수수께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곡에 들어있는 수수께끼는 과연 무엇일까요? 작곡가가 이 곡에 집어넣은 수수께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알려져 있고 하나는 잘 모르고 있는 수수께끼입니다. 엘가는 1857년에 태어나서 193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푸치니나 말러와 비슷한 연배인 영국 작곡가인데요. 이분은 취미가 평소에 무슨 문제풀이 하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퀴즈풀이 하는데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 친구들과 수수께끼 내기를 하는 것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42살 때 1899년에 발표한 관현악곡이 바로 수수께끼 변주곡입니다. 변주곡이니까 맨 앞에 어떤 선율이 나오고 그 뒤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 선율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저렇게 변화시키면서 하나씩 펼쳐내는 곡입니다. 이제 이 곡의 맨 앞 선율, 그러니까 주제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보시죠. 이제 이 곡의 수수께끼 중에서 세상에 알려진 수수께끼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수수께끼 변주곡은 주제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변주 15개로 되어 있는데요. 엘가는 악보에 각각의 변주마다 알듯 말듯한 메모를 붙여놨습니다. C, A, E, H, D, S, P, 이소벨, 도라벨라, 님로드. 무슨 뜻일까요? 이 뜻들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챘습니다. 엘가는 변주마다 자기가 친한 사람들을 묘사했고 음악으로요. 이 사람들을 나타내는 짤막한 말이나 약자를 붙인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HDSP는 아마추어지만 피아노를 좀 쳤던 휴 데이비 스튜어트 파월이라는 사람의 이니셜입니다. 좀 분주했던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도라벨라라는 메모를 붙인 변주도 있는데요. 도라펜이라는 여성을 표현했습니다. 벨라라는 말은 미인이라는 뜻이죠. 수수께끼를 좋아했던 엘가는 이 도라한테 암호로 편지도 써서 남겼는데요. 그 내용도 오늘날 수수께끼라고 합니다.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 분을 묘사한 도라벨라 변주는 따따따따 하는 음형이 특징인데요. 이 도라페니시가 말을 더듬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귀엽게 표현한 거라고 하죠. 이 변주곡 중에 가장 유명한 변주가 바로 님로드라고 하는 변주입니다. 엄숙한 느낌이 짙어서 오케스트라가 누군가를 추모할 필요가 있을 때 자주 연주되는 곡입니다. 이 변주는 한번 우리가 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엄숙한 nimrod 변주는 엘가의 친구 요하네스 예거라는 사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예거는 독일말로 사냥꾼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거를 표현할 nimrod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사냥의 명수죠. 우리말 성경에는 니므롯이라고 나옵니다. 이 음악을 통해서 상상해 보면 이 예거라는 분은 굉장히 정신적인 깊이가 있었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변주들의 특징으로 친구들의 모습을 표현했다는 것, 그 친구들이 각각 누구냐는 게 이 변주곡의 첫 번째 수수께끼였죠. 엘가는 그 수수께끼를 그다지 어렵게 내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누군지는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드릴 이 변주곡의 바로 두 번째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곡 전체를 걸쳐서 숨어있는 두 번째 주제가 있다. 그건 우리가 그냥 귀로 들어서는 쉽게 들리지 않는 비밀스러운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엘가는 그 생전에 그 비밀의 답이 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숨은 주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몇 가지 학설은 이렇습니다. 올드 랭사이는 스코틀랜드 민요고 우리 애국가 가사에 처음 선율을 붙여 노래했던 그 멜로디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를 수수께끼 변주곡 주제와 함께 부르면 어색하지 않게 어울린다는 겁니다. 다른 많이 얘기되는 설 중에 하나가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브리타니아여 바다를 지배하라 라는 노래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이 친숙한 노래는 아니지만 영국 사람들은 다 아는 유명한 애국가요입니다. 영국은 여러 세기 동안 바다를 장악해온 나라라는 자부심을 표현하고 우리는 절대 바다에서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This was the charter of the land, and guardian angels sang this strain. 이 노래의 미도 파레 솔 부분이 그 수수께끼 변주곡 주제 처음에 도라레시미와 진행이 비슷하고 특히 님로드 변주의 첫 부분 게이름 미도 파레 솔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은 모두 추정일 뿐이지 이거야말로 정답이다라고 공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음악애호가, 작곡가, 그 음악학자들이 나서서 결정적인 증거가 있나 하는 증거를 좀 찾아보자.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자라는 시도를 했죠. 저도 아주 옛날부터 이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린 학생 시절에는 이 변주곡의 맨 처음 부분의 개 이름이 도라레시미 이렇게 나가는데 도라 바로 엘가와 여러 가지 일화를 남긴 여성 이름이 도라펜이 아닌가 미녀 도라가 바로 이 수수께끼의 답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라펜이 이름은 DORA이고 개 이름의 도라는 DOLA죠. 또 영국이나 독일 사람들은 이런 뭐 도레미파소라는 이태리식 개 이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궁리들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엘가는 음악의 역사에 이미 예전에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수수께끼를 이 곡으로 오마주한 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올해 탄생 250주년이 된 루트비히판 베토벤. 베토벤은 엘가보다 대략 한 세기 앞장서 살았죠. 그는 자기가 쓴 마지막 현악사중주인 현악사중주 16번 작품 135의 끝악장 악보에 어렵게 얻은 결심이라는 말과 함께
알쏭달쏭한 두 마디 말을 적어놨습니다. 음표 바로 밑에 가사처럼 적어놓은 말은 그래야만 하는가? 그래야만 한다. 무슨 뜻일까요? 베토벤은 뭘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이 얘기도 엘가보다 앞서서 음악사를 장식한 유명한 수수께끼입니다. 역시 여러 학자들이 자기 학설을 붙였습니다. 베토벤은 지금까지 음악의 양식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수립해야 할 것인가? 그래야만 한다. 또는 하녀의 주급을 올려줘야 될까? 그만두겠다는데 그래야만 한다. 이것도 단지 웃음거리가 아니라 진지하게 제기된 설 중에 하나입니다. 베토벤이 진짜로 뭘 표현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도 저는 제가 엘가라면 수수께끼 변주곡 좀 쓰려면 이 베토벤의 유명한 수수께끼를 오마주하고 싶었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베토벤의 질문과 엘가의 주제는 어딘가 닮지 않았습니까? 저는 바로크 작곡가들이 즐겨 사용했던 전위라는 기법과 역행이라는 기법을 사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역행부터 설명드리자면 이건 좀 더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선율의 앞뒤 순서를 거꾸로 뒤집는 겁니다. 말하자면 도라레시미 이러면 미가 제일 뒤에 갔으니까 거꾸로 미시레라도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죠. 근데 전위는 뭔가 하면 앞뒤를 뒤집는 게 아니라 선율의 아래 위를 거꾸로 뒤집는 겁니다. 말하자면 도레미솔도 이렇게 향하는 게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래 위를 뒤집으면 대략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가 바뀌는 거죠. 근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도레미솔도를 아래 위로 뒤집으면 도시라파도 이렇게도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미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레도라미 이렇게 하는지 이거는 피아노 건반을 보시면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각 건반들이 대칭이 되는 점 또는 선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바로 여기 레죠. 레를 기준으로 보면 앞뒤가 똑같습니다. 거울을 여기 딱 놓으면 겹쳐 보이겠죠. 음계의 12음은 반음 포함해서 12음은 이 레를 중심으로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레 자리를 중심으로 좌우가 똑같죠. 그러니까 레를 전위하면 그대로 레, 도를 전위하면 그 레를 중심으로 반대쪽인 미, 시를 전위하면 파, 이렇게 레 중심으로 뒤집어야만 음계상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겁니다. 한 예로 라흐마니노프가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이라는 곡에서 사용한 게 이 전위 기법인데 원래 주제는 라도시라미죠. 라도시라미. 이걸 전위하면 솔, 미파, 솔, 도가 됩니다. 이 광시곡의 18번째 변주가 이 전위를 사용한 변주죠.
저는 한번 이 수수께끼 변주곡의 시작 부분의 주제를 전위해 봤습니다. 자, 이거를 레를 중심으로 놓고 전위를 하면 베토벤의 그래야만 한다 주제가 있죠. 같은 거죠. 이번에는 수수께끼 변주곡의 9번째 변주인 님로드, 엘가가 가장 정성을 기울인 이 부분의 첫 부분 선율을 이번엔 전위가 아니라 역행을 해보겠습니다. 앞뒤를 거꾸로. 이 원래 선율은 였는데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두 곡의 악보를 살펴볼까요? 수수께끼 변주곡 주제의 첫 번째 5음을 전위하면 베토벤 현악사중주 16번 그래야만 한다 주제와 음계 진행이 같습니다. 님로드 변주의 첫 번째 5음을 역행하면은 그래야만 한다 주제의 4음 진행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엘가는 왜 그래야만 하는가라는 베토벤의 질문 부분을 오마주하지 않고 뒤따라 나오는 그래야만 한다 부분을 뒤집었을까요? 어쩌면 베토벤이 100년 전에 제기한 문답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답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을까요? 이것뿐만 아니라 도라레시미 5음은 베토벤의 질문 그래야만 하는가 무쇠서인 부분의 진행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는 답을 찾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다른 답이 나왔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의 마이클 산타라고 하는 음악학자가 이 수수께끼 변주곡에 수학기호 파이가 숨어 있다고 설명한 겁니다. 그에 의하면 주제 첫머리의 음계 도라레시는 파이의 어림값인 3.142 어림값입니다.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음이릉성으로 보면은 라시도레미는 차례로 A, B, C, D, E가 되죠. 여기 1, 2, 3, 4, 5를 대입하면 도라레시 3, 1, 4, 2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산타는 엘가가 평소에 무리수인 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매혹되어 있었다는 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설명도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제가 쓴 책에, 옛날도 아니죠. 작년에 제가 쓴 책에 이 산타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오늘날에 이게 거의 정설로 확인된 것처럼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산타의 설명에는 조금씩 회의적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제 생각에 대해서 조금씩 자신감이 얻어지는 것도 사실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혹시 훗날에 누가 엘가의 수수께끼는 바로 베토벤 현악사중주의 오마주였다라고 발표하는 걸 듣게 되신다면 이걸 보시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서서 그 얘기는 2020년 이전에 한국의 유 뭐라고 하는 음악 기자가 처음 한 말이야 라고 증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은 농담같이 들리겠지만 딱 절반만 농담입니다.